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대한항공에서 난생 처음 보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제품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국방세미나에서 대한항공에서 개발한 가오리 X2라고 이름 지어진 주력 전투기급 스텔스 무인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난데없이 중국에서 큰 충격을 받아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이미 수차례 시험 비행을 실시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토록 자신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레이더로도 한국 스텔스 무인기를 알아차리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KF-21과 함께 6세대 전투기 편대의 핵심이 될 이번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자체적인 스텔스 기술 개발을 통해 이미 5세대 전투기급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에서는 2년 내로 대한민국의 스텔스 무인기 편대가 비행을 개시할 거라 장담했다고 하는데요. 보라매와 함께 대한의 영공을 수호할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해군과 해병대가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포함된 제11항모강습단과 상륙준비단, 제13해병전대가 참가해 통합원정 타격군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양안 전쟁 발생 시 중국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훈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 자리한 중국 남부정부의 해군이 서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개시했고 중국 군용기 18대가 대만 영공을 침범해 기동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에워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 심화되면서 공군 전투기가 활약해야 할 상공의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 역시 발빠르게 기술 전술적 혁신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한 전략 환경에 맞춰 우리 군의 무기체계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항공작전에 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다양한 전술적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호위, 정찰 기만 공격 역할을 수행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통해 조종사가 목숨을 걸 필요 없이 적 대공 방어 체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게 가능해지죠.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하여 수십 대의 스텔스 AI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어 조종사의 생존력을 높이고 저비용 고율로 폭넓은 전술적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실상 6세대 전투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을 맡게 될 KF-21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어 성능 개량을 통해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되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F-21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로열 윙맨의 역할을 수행할 무인 전투기를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손을 잡고 극비리의 개발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번 정찰 풍선과 같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건을 계기로 국내 스텔스 무인기 전투기의 개발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주관하에 서울 국회의원관에서 유무인 전투체계 및 대응 방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멈티의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가 드러났는데요. 일명 가오리 X라 불리는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KF-21의 윙맨 기체로서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2020년 시제기 가오리 X1이 공개되어 일반 활주로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었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스텔스 성능 실증기인 가오리 X2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기를 통해 가오리 X로 보이는 기체를 공중에 띄워 VHF 안테나 성능 테스트, 레이더 전파 반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날개 부분을 확대해보면 가오리 X2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1을 떠올리게 하는 외형을 갖춘 가오리 X는 실제로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오리 X2는 CX밴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광대역 저비탐 전파 흡수 구조를 개발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레이더 반사율 수치는 비밀이기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5세대 유인 스텔스 전투기와 맞먹거나 더 적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대역 전파 흡수 구조, 체결부 산란, 저감 기술, 스킨용 전파 흡수 구조, 흡입구 용전파 흡수 구조 등 여러 스텔스 기술들이 기체 설계에 적용되었고 전자기파를 투과 또는 흡수 반사시켜 RCS를 줄이는 구도제인 RAS가
기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스텔스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파 흡수 물질인 RAM은 전자기파를 분자 레벨에서 흡수 산란시킴으로써 RCS를 감소시키는 물질로 일명 스텔스 도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대의 전자기파에만 효과를 보이기에 RAM만 도포한다고 스텔스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AS는 전자기파를 투과 혹은 흡수 반사시키는 물질을 여러 가지 종류를 다층 적용하여 다양한 전파 대역에서 RCS를 감소시키는 한층 발전된 스텔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AM이 전자기파를 흡수 산란 시키는 거라면 RAS는 전자기파를 가두어 버린다고 말할 수 있죠. 높은 수준의 RAS 기술의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스텔스 성능만 놓고 본다면 KF-21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가오리 X 무인 전투기입니다. 무인기 한정이지만 한국이 미국에 맞먹는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소식에 해외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가오리 X2 공개에 유독 중국에서 시급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중국 레이더를 상대로 가오리 X가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한국과 마주한 중국 산둥성에는 한반도의 미사일, 항공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형 위상 대열 레이더는 약 5,600km 이내 범위에 있는 목표물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며 한반도 상공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와 맞먹는 성능의 레이더 여러 대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밀도로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었는데도 가오리 X의 존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는 것인데요.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그렇게 믿고 있었던 레이더가 가오리 X의 시험 비행을 탐지해내지 못해 중국 군 수뇌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와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인 스텔스 무인 전투기 KUSLW의 개발도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라고 공개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익이 없는 가오리 X와 달리 KUSLW는 미익을 장착한 좀 더 근접 교전에 특화된 기체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프터버너와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되어 현 세대 주력 전투기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공중전을 벌이는 게 가능하며 가오리 X처럼 내부 무장창, RAS, RAM, 컨포멀 안테나 등 스텔스 기술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오리 X와 KUSLW 두 기체 모두 동일한 터보 엔진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무인기의 기동성을 높이고 더욱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해 스텔스 무인기 전용 엔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되는 최초의 항공기 엔진으로 이를 기반으로 출력을 높인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여 향후 KF-21에 국산 엔진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제트 엔진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 2019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갖추고 있는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어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될 8,000파운드 출력의 제트 엔진을 개발 중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장이라도 고성능의 전투기 엔진,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엔진 기술을 확보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스텔스 무인기용 제트 엔진을 토대로 KF-21 보라매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다면 지금의 KF-21의 엔진인 F414 엔진보다 20% 이상 성능이 향상된 18,000파운드급 출력의 추력 편향 노즐까지 적용된 국산 엔진이 보라매의 심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5년 스텔스 무인기 편대가 첫 비행을 시작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분하다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인데요. KF-21의 양산 시기와 맞물려 유무인 복합편대가 함께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무인체계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현재 3,100여 대의 무인체계를 전력화했으며 2027년까지 4,400여 대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무인 무기에는 자율판단 작전이 가능한 AI 기술이 도입되어 대한민국 군대를 진정한 미래전이 수행 가능한 최첨단 군대로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선도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의 무인기 전력을 갖추게 될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분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